안녕하세요. 차이나스타일입니다. 30만 명을 징집한다, 점령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메시지까지 이 푸틴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이름까지 등장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수석 정책 고문이었던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독일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푸틴의 말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시진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라리오노프는 푸틴의 연설에서 어떤 이유로 예비군 동원령 점령 지역에서의 국민투표 실시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하는지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9월 19일부터 21일 3일 사이에 발표됐고 이런 결정들은 푸틴의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투표만 해도 원래 올 말이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크렘린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며칠 만에 그것도 사전 준비 없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2014년 크림반도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와 비교해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푸틴이 성급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어떤 압력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패닉에 빠진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일라리오노프는 반격 때문에 푸틴이 전략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모든 결정들은 9월 19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크렘린이 9월 17일과 18일 이미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고 그때는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온 시기다. 그러면서 푸틴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 SCO 정상회의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일라리오노프는 SCO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시진핑밖에는 없다. 시진핑은 푸틴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기존의 국민투표, 징집계획 및 핵 사용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푸틴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유출된 정보와 그들의 제스처로 볼 때 시진핑은 푸틴에게 러시아의 전황이 유리한 상태로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열리기 전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의 일을 끝내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7개월 동안 싸웠는데도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 자신의 상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은 난처해졌고 시진핑은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일라리오노프는 주장했습니다. 동원령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결정은 푸틴이 몇 달 동안 지켜온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SCO 정상회의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필요하다면 몇 년간 장기 소모전을 벌일 태세였다. 결국 지난 며칠간 일련의 결정은 푸틴의 전략에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정들이 나온 이유는 그가 나약하거나 실패했다는 징후가 아니라 시진핑에게 상당히 의존해 왔다는 징후다. 이번 징집으로 어느 정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총 1,800만 명 규모의 동원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10% 180만 정도는 가능한데 일부 기사에 나온 100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발표한 30만 정도는 동원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동원된 병력이 최신 현대 무기로 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에는 수백만의 예비 병력을 전력화시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들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300명 이상이 구금돼 있다. 이런 민중 시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일라리오노프는 절대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은 러시아가 전제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는다. 어떤 전제주의 정권도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축출되거나 파괴되거나 변화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요.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에서 러시아를 재판할 특별 법원 구성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푸틴이 압력을 받을까라는 질문에 푸틴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오로지 푸틴이 신경 쓰는 건 유엔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사람들은 바람도 자신들의 방향으로 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절대 허세가 아니다라고 했죠.
원래 푸틴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악명이 높은 지도자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그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거나 협상에 나오도록 위협하거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분열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전투를 치르는 스타일이라 핵폭탄 몇 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고,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핵을 터뜨리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핵 공격 옵션은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칸시아는 20마일의 땅을 점령하려면 소형 전술핵 20개 이상을 터뜨려야 하는데 방사능 오염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그리고 단지 몇 발의 소형 핵무기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전선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어렵고, 반면 흑해 바닷속에 전술핵 한 발을 터뜨리거나 우크라이나 상공에 한 발 정도 터뜨려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면 주변 지역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 백악관 핵정책 전문가 존 볼프스탈도 핵 위협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고 국제적 동맹을 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획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푸틴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 핵무기를 사용해도 러시아의 전황은 개선되지 않을 거고 푸틴 자신의 정치, 경제, 개인적인 지위가 위험해진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공격에 일상적인 군사 또는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튜 크러닉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인도, 심지어 중국과 같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국가들이 추가 제재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과 나토는 푸틴의 이런 핵 위협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는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 글로벌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결국 서방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대응은 미국이 아닌 나토가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던 구소련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던 논리가 핵 우산으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였는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만약 외변한다면 결국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